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최근 이제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왔습니다. 자, 윤석열 씨가 입당을 했고요. 그럼 8월 달부터 당신이 잡아야 될 정책주는 무엇일까? 사실 윤석열 씨가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주들이 무엇이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바로 뉴스가 지난 이제 7월 30일이죠.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이제 입당을 했다. 당 지도부는 참석 못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입당하는 거를 미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당을 한 거 미룬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뉴스 이런 얘기가 있죠. 입당 미루는 윤석열 씨, 당 경선 동네 북 이재명 씨를 반면교사 삼아서 입당을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씨가 뭘 해야 되냐고 하면 경선에 참여를 해야 되고, 여기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 경선이란 게,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경선이란 게 웃긴 게, 저도 이 경선을 보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쟤는 뭐 잘못했어요, 쟤는 뭐 잘못했어요, 이런 것 마냥 막 경선이 진짜 그냥 서로 물고 뜯는 그런 것 같아요. 막 보면은 선생님 태공이가 뭐 잘못했어요 하니까 태공이가 아니요 선생님 선호는 뭐 했어요 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이르는, 그러니까 경선이 진짜 동네북 되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지율이 더 높잖아요. 입지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중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쌤 성렬이가 뭐 잘못했는데요, 쌤 성렬이가 저것도 잘못했는데 막 하면서 이거 완전 동네북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입당을 미뤘던 건데, 지금 이제 윤석열 씨가 본격적으로 입당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선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경선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찌됐든지 질문이 오면은 이것에 대해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냐, 그러니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경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모든 것이 뭐가 되냐고 하면 정책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대선을 통한 수혜, 윤석열 씨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경선까지 앞으로 집중해서 계속해서 챙겨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방송하면서 경선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찍어주겠지만, 지금은 당장에 윤석열 씨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윤석열 씨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입당하고 나서 하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과연 경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예상을 하고 거기 관련된 종목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탑3를 공개해 드릴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입당하고 나서 뭘 했느냐 보니까 바로 나오는 게 뭐냐, 김종인을 찾아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대권 행보에 조언을 구한 듯이라는 뉴스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7월 30일에 이제 뭐 한다고요? 7월 30일에 입당을 하고 어제 31일에 바로 뭐 했다고요? 김종인 씨를 만나가지고 조언을 구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 게, 과거에 이제 이준석 씨와 이제 윤석열 씨가 치맥을 하면서 한번 이슈가 됐죠. 이슈라고 그랬지만 그거 사실 진짜 이 정치인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두 사람 치맥 먹은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다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치맥 먹은 거 가지고 이슈가 됐을 때 거기서 이준석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를 놓고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준석 씨가 이제 대선 개표 방송 때 당선 후보 옆자리를 보라, 김종인이 앉아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준석 씨가 이제 김종인 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윤석열 씨에게. 그래서 김종인에게 매달려야 된다, 아니면 넌 어려울 거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같이 야심 있는 사람이라면 김종인 씨에게 매달려야만이 당신이 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도 윤석열 씨는 김종인 씨를 몇 번 만났었어요. 몇 번 만나기도 했었고, 김종인 씨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굉장히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윤석열 씨가 이제 대선 캠프를 차리면서 여기 또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이 캠프에 대거 뭐 하느냐,
김종인의 사람들이 윤석열 씨 캠프로 들어갔다. 그래서 보면은 뭐예요? 김종인 사람들이 상당수 윤 캠프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김종인과 윤석열이 합쳐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될 건 뭐냐고 하면은 이전에도 뭐 했다. 이전에도 찾아보면요. 이전에도 윤석열 씨는 김종인 씨를 몇 번 만났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이준석 씨도 뭐라고? 이준석 씨도 윤석열 씨에게 김종인 씨를 물고 뜯고 아니라 매달려야지만 너가 할 수 있다. 매달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사람들이 대놓고 뭐예요? 윤석열 씨 캠프로 들어가. 이제 합류해. 결국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 거야. 어떤 의심이요? 결국 윤석열 배우, 김종인 감독 체제. 이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 우리가 킹메이커라고 불러요. 킹메이커. 실제로 킹메이커 김종인 씨라고 하죠. 그래서 왕을 만들었다. 왕을 만든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야 될 거 뭐냐고 하면은 진짜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맞다고 하면은 결국 윤석열 씨가 배우의 김종인 감독 체제로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윤석열 씨가 하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김종인 씨에게 뭐래요? 자문을 많이 구했고 김종인 씨가 여기에 대한 뭐 그 답변을 많이 해주겠죠. 결국에 윤석열 씨는 김종인 씨의 이 사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상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생각들을 많이 수용하고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김종인 씨가 과연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과거에 어떤 정책을 내비쳤는지를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씨가 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내뱉을 정책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김종인 씨가 과거에 어디에 목숨을 걸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뭐 여기 대충 뭐 김종인 씨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뭐 아까 그 얘기 나오니까 김 전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 민주화 좀 뭐 해가지고 뭐 기여하고 이건 다 필요 없고 이거예요. 그 행보에는 일관된 무엇이 있었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변하지 않았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각제에 대한 염원. 아무튼 그는 내각제를 위한 개헌을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는 전방위적 국가 위기의 원인은 대통령제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개헌의 방향은 내각제가 돼야 된다. 하면서 뭐예요? 김종인 씨가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건 개헌이고요. 그게 뭐예요? 내각제를 해야 된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이거를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윤석열 씨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를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고 하면은 김종인 씨를 만났다고 해서 개헌에 관한 내용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도 그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을 안 올렸겠고 입당하자마자 영상을 안 올렸겠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김종인 씨 만났다 해서 영상을 안 올렸겠죠. 근데 오늘 방금 전에 뉴스가 또 뭐가 나왔냐고 하면은 자 오늘 방금 전에 나온 뉴스가 이게 한 10분 전에 이제 찍을 때 또 다르니까 8월 1일 11시에 나왔어요. 뭐 나왔느냐? 윤석열 씨가 김종인 씨 이어가지고 금태섭을 만났다. 정권교체 의기투합한다. 지금 뭘 만나냐고 김종인 씨 이어 금태섭 만났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김종인 씨와 금태섭 씨가 이게 아무런 연관도 없고 친하지가 않으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 근데 이거는 분명히 오가는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의 연관, 이 김종인 씨와 금태섭 씨의 연관을 봤을 때 과거에 찾을 수 있어요. 뭘 찾을 수 있냐? 보면은 예전에도 김종인 씨와 금태섭 씨는 많이 만났어. 그래서 보면은 위원장과 금전을 뭐 얘기하면서 이날에도 뭐 얘기하냐고 하면은 이때도 정치권에서는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을 놓고 제3지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니까 새로 뭐 당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뭐 오늘은 개인적인 모임이라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도 피했다고 해요. 근데 정치권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제3지대에서 개헌 등을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서 개헌 등을 고리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얘기하면서 지금 또 따라붙는 게 뭐예요? 윤 전 총장과 연결될 경우 신당이 야권 정치 지형을 흔들 수도 있다. 는 파괴를 바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도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김태섭 아니죠. 김종인 씨와 금태섭 씨가 뭐 한다고요? 합쳐가지고 이제 여기다 플러스 누구 한다? 플러스 윤석열 씨까지 해가지고
신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연관관계가 과거부터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세 사람을 떠나서 윤석열 씨를 떠나가지고 당장에 윤석열 씨가 만난 이 두 인물이 누굽니까? 김종인 씨와 누구요? 김종인 씨와 금태섭 씨죠. 금태섭 씨인데 이 두 사람이 뭘 하고 있다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뭐 나옵니까? 개헌. 그러면은 상당히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헌을 할 수도 있겠구. 우리가 아니죠. 윤석열 씨가 새로운 정책으로서 뭘 꺼낼 수 있겠다? 개헌이라는 정책을 꺼낼 수도 있겠다. 이거를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도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관련된 정보를 봐야겠죠. 그럼 윤석열 씨의 생각을 보자고. 생각을. 과거에 윤석열 씨가 뭐라 발언했냐고 하면요. 과거에는 윤석열 씨가 개헌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생각을 뭐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따라오는 말이 중요하죠. 자, 보면은 윤 전 총장은 개헌론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근데 뭐야? 지금은 개헌 타이밍이 아니다. 개헌을 안 하겠다가 아니야.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의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청와대 권한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고, 개헌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너 배고프니? 지금은 밥 먹을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난 지금은 배가 좀 부르니까 밥을 안 먹을 건 아닌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말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뭐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지를 두는 거죠. 지금은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닌 거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헌에 대해서 이건 부정적이다는 게 이게 애매모호한 발언이다라고 좀 얘기해 주고 싶고, 지금 이번에 김종인 씨와 금태섭 씨를 만남으로 인해서 개헌에 관련된 이야기가 새로운 윤석열 씨의 정책주로서 편입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보면은 개헌을 하면 이제 우리가 개헌 관련 종목들이 세종시로 넘어가죠. 행정수도 글로 넘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씨 뉴스 보면은 개헌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수가 없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부산시장 윤석열 씨가 박형준 부산시장 씨를 만났는데 국가 균형 발전 패러다임에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균형에 대한 이 발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 이것도 따져보면 뭐 이 내각제를 통한 개헌과 이 개헌 우리 세종시 이전해가지고 행정수도를 이전해가지고 그 힘을 서로 이제 나눠갖고 그거랑 똑같다 생각해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보면은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개헌 관련 수혜주잖아요. 그 유라테크의 종목을 보면은 윤석열 씨가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관심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세종시가 움직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뉴스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씨의 새로운 정부 정책으로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표현하지만 결국엔 개헌, 행정수도의 이전, 개헌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개헌 관련된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개헌 관련된 종목은 유라테크, 방금 유라테크 보여드렸죠? 프롬파스트, 삼화전자, 대주산업, 영보화학, 오스템, 광림, 우성사료, 신신제약, UID 등등등이 있어요. 기타 등등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또 이것 또 해놓으면 강태공 전문가 또 저것도 하나 가면은 또 자랑하려고, 자랑할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딱 세 가지를 뽑아 드릴게요. 만약에 저였으면 투자할 것 같다. 사실 유라테크는 그렇게 썩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유라테크가 우리가 세종시로 치면 대장주 성격도 있고, 주봉 월봉상 봤을 때, 연봉상 봤을 때도 지금 보면은 얘가 돌파 이후에 지켜주는 자리, 만원대를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월봉상 봐도 지금 만원대, 이제 얘가 한번 무너졌다가 돌파 못하다가 돌파 나오니까 지키고 있죠. 그럼 여기가 사실 이 추세가 덜 끝나긴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주면 좋고, 여기서 못 가더라도 이런 추세가 나와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이 삼각수렴이 끝나는 자리. 그럼 여기서 지금 월봉상 적어도 8월달, 9월달 찍어냈을 때 급반등 나와주면서 15,000원 뚫어낸다? 그럼 또 상방 시세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첫 번째 유라테크
저는 개인적으로 유라테크 같은 경우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10,000원에서 이제 한 13,000원 사이 분할 매수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려보면 만약에 산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목표가는 신고가는 찍어야겠죠. 목표가 못해도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가봅시다. 20,000원 윤석이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18,000원, 20,000원. 그다음 그 유라테크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차트적으로 저점에 있는 종목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UID가 저는 차트만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묵혀두면 무조건 먹겠다 싶은데 사실 이거는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면은 좀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좀 조금은 다른 종목. 두 번째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간대가 여기죠. 원래 주가의 바닥은 3,000원대입니다. 3,200원대. 근데 이제 코로나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급락 나왔다가 코로나 여파 나오고 이 하방을 다시 올려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여기서 주가 레벨업 자리고요. 못해도 8,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삼화전자. 그래서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3,500원에서 4,200원 사이 분할 매수 노려보시고 한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 노려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손절가도 잡아줘야겠구나. 손절가는 2,500원, 손절가 근데 목표가 8,000원까지. 유라테크는 안 잡아드렸죠.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손절가 8,000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성사료. 우성사료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성사료도 그 세종시로 엮입니다. 보면은 얘는 과거에 근데 세종시인데 얘는 과거에 여기서 안철수시랑 엮이면서 한번 시세가 나왔던 건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우성사료 또 여기서 완전히 크게 행보하고 있죠. 그래서 우성사료도 차트적으로 나쁘지 않고 한번 시세 쏴주고 눌림목자리. 근데 우성사료 근데 얘가 이거 이렇게 비싼 거 했더니 액면병합을 했네요. 액면병합. 왜 이렇게 비싼 거 했네 순간. 우성사료 같은 경우 34,000원에서 38,000원 분할 매수 노려보면 좋겠다. 손절가 28,000원, 목표가 8만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개헌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개헌. 윤석열 씨의 지금 행보를 봤을 때 개헌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분석을 더 해보시고 이게 맞는 것 같다 싶으면은 한번 편입을 해보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분석하셔서 마음에 드는 종목 따라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딱 윤석열 씨 얘기가 나오고 개헌 관련해서 딱 탑3를 제가 찝어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 사라고 하면은 양아치고, 그 중에 그나마 딱 3개는 유라테크, 삼화전자, 우성사료 정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사라지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